라디오 매거진 부산 2부로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굿라이프, 오늘은 안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백의안과 이현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망막질환으로 실명한 환자 4명 중 1명은 당뇨 망막병증 때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증가가 연평균 5.5% 이른다는 통계입니다. 자, 실명을 불러오는 안과 질환인 당뇨 망막병증. 원장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당뇨병이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등 서구화된 식습관이 늘어나면서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한 10% 정도는 또 당뇨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30대의 당뇨병 유전자 발현을 시작해서 당뇨병 미흡인자들이 누적되는데 대개 40대에 이르러서는 대개 발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합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 중의 50%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포함한 다양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당뇨 망막병증도 함께 증가를 하는 셈인데요. 30대 당뇨병 유전자 발현을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즉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요,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을 분석을 했더니 30대와 40대 환자 증가율이 이제 많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그 당뇨 합병증은 당뇨병을 이제 얼마나 알았나 하는 유병기관과 연관성이 많았는데, 30세 이전에 진단된 당뇨병의 경우에 유병기간이 5년 이하일 때는 17%, 15년 이상일 때는 무려 98%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30세 이전부터 꾸준한 예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을 알기 전에 먼저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당뇨병 어떤 질환입니까? 네, 당뇨는 뭐 내과 선생님들이 더 잘 설명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 성인병 중 하나죠. 혈당이 이제 조절이 되지 않아서 전신에 분포하는 다양한 혈관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당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혈당 수치는 식사를 한 이후나 신체 활동 등의 생리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정상적인 수치는 공복 시에 80에서 110 정도인데, 만약 이 수치가 120 이상이 되면은 당뇨로 의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식사를 한 경우라면은 식후 2시간 이후에 200이 넘으면은 당뇨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시작되면서부터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 증상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뭐 혈당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좀 갈증도 나기도 하고, 뭐 소변량도 느는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점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 합병증들이 뭐 눈에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이나 백내장, 외양근마비,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도 뭐 신장이나 또는 뭐 다양한 사지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뇨 망막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 눈의 신경에 해당하는 망막에 발생하는 부위인데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즉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영상을 맺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망막 부위에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가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당뇨 망막병증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망막이라고 하는 부위에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약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혈관성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혈관에서부터 출혈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일부는 막혀서 그 부위에서 다른 신생혈관들이 자라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그 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이 2차, 3차가 생기게 되어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인 거죠. 자,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대개 시력과 관련된 증상들인데요. 즉 눈앞에 실이나 점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뭐 비문증이라든지 또 뭔가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광시증 또는 시야가 흐려지고 또 시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당뇨 망막병증도 이제 비증식성인 경우에는 실명이 일어날 확률이 좀 적지만은 증식성인 경우에는 혈관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면서 출혈도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비문증, 시력저하 등 다양한 증상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망막도 붓게 되고 시력도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망막이라 하는 부위를 저희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색역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눈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안적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눈의 그 CT를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부위의 혈관성 변화까지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이러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자,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이 당뇨 망막병증은 불행히도 한 번 망가지게 되면은 사실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요. 당뇨가 1차적인 질환인 만큼 본인의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었다 하게 되면은 그 혈관 이상 부위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약물 치료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 부위를 소작시켜주는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당뇨 망막병증의 원인, 뭐 당뇨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당뇨하면 또 운동을 생각하게 되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 운동도 괜찮은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은 1차적으로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 조절에 필요한 식이요법 또는 운동 등은 반드시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 만약 혈관 이상이 심해서 출혈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출혈을 더 야기시키거나 또는 출혈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도 눈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상태를 잘 봐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계속해서 예방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1차적으로 뭐 당뇨 조절은 내과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요. 이 당뇨 망막병증은 사실은 안과 선생님이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와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당뇨가 한 5년 이상 지속되신 분들은 아무리 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1년에 2번 정도 정기검진, 특히 망막검사를 반드시 안과에서 받으셔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안과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게 되면은 3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